저는 30대 후반, 결혼한 지 11년 됐어요. 아이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결혼 초엔 참 다정했어요. 주말이면 늘 나란히 골프를 치러 나가고, 가끔은 새벽 드라이브를 나가서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해 뜨는 걸 함께 봤어요. 그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편한 사람이었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런 시절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직장 일이 바빠지고, 서로의 하루가 달라지면서 대화가 줄었어요. 언제부턴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눈은 각자의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그 조용한 시간이 예전엔 안정감이었는데 요즘은 어색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이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구나.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이 식기 시작한 건 민정이는 제 대학 친구예요. 졸업 후에도 가장 자주 보고 서로의 인생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결혼 후에도 종종 집에 놀러 와서 저희 부부랑 셋이서 식사도 자주 했죠. 민정이는 늘 밝고 제가 봐도 예쁜 친구였어요.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라 남편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죠. 처음엔 그게 참 고마웠어요. 내 친구와 남편이 서먹하지 않다는 게 왠지 가족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민정이가 자주 남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너희 남편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 봤어? 어디서? 그냥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커피 한잔 했어. 둘이? 응. 그냥 얘기 좀 하다가 헤어졌어. 별일 아니야. 그날 대화가 묘하게 걸렸어요. 굳이 별일 아니야라고 덧붙이는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땐 설마 내 친구가 하는 마음이 컸어요. 며칠 뒤였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 그리고 민정. 둘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내 앞이 아니라 민정이 앞에서 나오는 거라니 그게 이상하게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날 밤 민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정아, 오늘 카페에 갔었지? 어떻게 알아? 나 본 거야? 응. 그냥 지나가다. 아, 퇴근하는 길에 너희 오빠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길래 카페에서 잠깐 만난 거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오빠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길래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워크숍 있어. 지방이라 하루 자고 올 거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남편 얼굴을 봤어요. 표정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래, 다녀와. 어디로 가는지 안 물어봐? 응. 짧게 대답했지만 제 시선은 남편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대답보다 그 표정이 더 이상했거든요. 그전엔 이런 말 할 때 가볍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끝이 끊기는 것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도 낯설었어요. 요즘은 뭐든 그냥 넘어가네. 그게 더 편하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서는데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뒤집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괜히 가슴에 걸렸어요. 그날 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워크숍이라, 근데 왜 구체적인 일정은 말을 안 했을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땐 그냥 스스로를 달랬어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 불편한 예감은 며칠 뒤 전화 한 통으로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들려온 건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전화 끝에 남편 대신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라메르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라고요? 혹시 이 휴대폰 주인은 거기 계신가요? 아, 손님이 식사 후에 두고 가셔서요. 지금은 이미 나가셨습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저희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혼자 오셨나요? 응,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약이 두 분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두 분 예약 그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레스토랑에 남자 동료랑 둘이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라면 분명 여자였을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라메르 레스토랑. 우리 부부가 결혼 기념일에 갔던 곳이었죠. 그날 남편이 앉아 있었을 자리, 그 자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정이의 웃음소리까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굳이 더 묻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모든 답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심장이 한 번에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라메르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낯선 공간인데 어쩐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남편과 함께 왔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직원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정중히 말했어요. 어제 손님이 식사 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무심코 화면을 올려보다가 민정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민정이는 애교 섞인 말투로 남편과의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 잊지 않았지? 그 호텔 근처에서 이따 봐용. 응, 끝나면 바로 갈게. 이따가 보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모든 사실이 들어 있었어요. 내 남편의 불륜, 그리고 그 상대가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라는 사실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었는데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다음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한 번 툭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휴대폰 때문에 고생했지? 응. 거기 전화해보니까 당신이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 레스토랑 직원한테 들었어. 두 명이서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 워크샵 간다더니 누구랑 간 거야? 남편은 잠깐 눈을 피했어요. 표정이 굳은 채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더라고요. 아, 민정이랑 갔었어. 그냥 밥 먹은 거야. 그냥 밥을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먹었다고? 남편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대답을 하려다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냥 전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밥 한 번 사준다고 해서 간 거야. 진짜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짧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 너무 익숙하잖아. 사람들이 뭔가 숨길 때 꼭 하는 말. 별일 아니야. 그럼 워크샵은?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어요. 남편이 잠깐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민정이랑 밥 먹고 헤어지고 바로 워크샵 장소로 갔어.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바로 워크샵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날 일정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신 말이 맞으면 좋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끝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쉽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휴대폰 대신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어제 날짜를 눌렀죠.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더 루미에르 호텔. 결제 시각 밤 11시 47분. 그 호텔은 우리가 오래전 기념일에 묵었던 곳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나를 보며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는 거예요. 화면 속 결제 내역을 보고 있으니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버렸어요. 저는 잠들어 있는 남편 휴대폰을 조용히 가져와서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대화창 맨 위에 어제 날짜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어제 같이 있어서 진짜 좋았어. 고마워. 그 아래 남편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나도 어제 좋았어. 너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분 좋더라. 짧은 두 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둘 다 익숙하게 주고받은 말투였어요.
친구끼리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대화였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결제 내역, 워크샵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민정의 메시지. 그 세 가지가 한순간에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차분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결혼은 이제 끝이구나. 아무리 붙잡아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평소처럼 퇴근에 들어왔어요. 표정은 평온했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뭔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계속 눈치를 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낼까봐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루미에르 호텔 결제됐더라. 그 한마디에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그건 진짜 오해야. 워크샵 갔는데 거기 근처에서 회식을 한다 그래서 잠깐 간 거야. 지방으로 워크샵을 간다면서 회식을 호텔에서 해? 아니 그게. 그날 누가 좀 술이 많이 취해서 내가 잠깐 데려다 줬어. 누가? 제가 낮게 물었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을 피했죠. 민정이랑 함께 있었잖아.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굳었어요. 숨소리가 달라졌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민정이가 술이 취해서 당신이 데려다 준 거야? 그건 그냥 방까지만 데려다 줬어. 진짜야. 나는 거기서 바로 나왔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켰을 때 하는 그 말투, 그 눈빛. 거짓말할 때마다 당신 목소리 살짝 떨리는 거 알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민정이랑 밥 먹고 호텔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 거야?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제야 눈빛이 완전히 흔들렸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봤어. 당신이랑 민정이 주고받은 메시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제 같이 있어서 좋았고, 웃는 모습 보니깐 좋았어?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순간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실수. 짧은 웃음이 나왔어요. 실수는 한 번이지. 숨기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건 선택이야.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개졌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났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도 지쳤어. 한 번만 제발 다시 기회 줘. 기회. 그걸 줬던 시간이 11년이야. 그 시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정말 몰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입술을 떨면서 숨을 고르듯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어. 민정이가 먼저 연락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는 진짜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손끝을 움켜쥔 채 바닥을 바라보는 모습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더 비참해 보였어요. 내가 다 정리할게. 민정이랑도 완전히 끊을 거야. 당신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제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그가 울먹이는 소리가 마치 아주 먼 데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예전처럼 제가 작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살고 싶었으면 그날 호텔엔 가지 말았어야지.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진짜로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없으면 나 무너져. 정말 이번만은.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진짜 이번엔 다를 거야. 나 정말 후회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저 마음이 평온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짧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11년이 한꺼번에 끝난 기분이었죠. 서러움도, 분노도, 슬픔도 다 사라지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차갑고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죠. 이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이제 그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보다 더 아픈 건 그걸 믿고 버텼던 제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에게 그만 미안하고 싶었죠. 다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대신 떠안으며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누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으니까요.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해요. 이렇게 조용한 하루가 그 어떤 사랑보다 평화롭다는 거요. 이젠 누가 늦어도 신경 쓰지 않고 전화가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무심해지는 건 끝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고 그 끝이 결국 나를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것도요. 외로움을 핑계로 한 위로는 언제나 배신으로 끝나더라고요. 실수였다는 말로 덮어도 그 실수를 견디는 건 결국 남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받을 일 없이 내 자신을 돌보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상처를 견디며 관계를 이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라도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진심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